미국 서부의 한 대도시 버나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실내 권총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아이언샷 사격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청소 도구를 닦고 있던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강민준, 24살의 한국계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던 민준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중년 남성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권총은 여기 진열된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탄창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안전 규칙만 잘 지키시면 돼요. 총구는 절대 사람 쪽으로 향하면 안 되고 사격 부스 안에서만 발사하세요. 그리고 귀마개는 꼭 착용하세요. 실내라서 소리가 더 크거든요. 손님은 민준의 설명을 듣고 사격 부스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탕탕 소리가 났죠. 민준은 다시 자리에 앉아 총기 정비를 했습니다. 권총을 분해하고 기름칠을 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마치 수천 번은 해본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오늘 오전에 신입 회원이 5명이나 등록했네. 옆에서 일하던 직원 톰이 말했어요. 그래요? 요즘 정말 사격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민준, 너는 사격 언제부터 배웠어? 손님들 자세 교정해 주는 걸 보니까 꽤 잘하는 것 같던데.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조금 배웠어요. 한국 군대에서도 권총 쏘나? 네, 기본적인 건 다 배우죠. 민준은 자세한 설명은 피했어요.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쯤 갑자기 사격장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초보 손님이 권총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다행히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서 오발 사고는 없었죠. 민준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요. 처음엔 다 그래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민주는 손님의 손을 잡고 올바른 그립을 알려줬어요. 엄지는 이렇게 포개고 나머지 손가락은 꽉 쥐되 너무 힘주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호흡도 중요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반쯤 내쉰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세요. 손님이 민준의 지도에 따라 사격을 하니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그냥 경험이에요. 민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사격장은 금세 북적거렸죠. 민준아, 오늘도 고생 많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강철수,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올해 58빈 강철수는 이 사격장의 주인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손님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강철수가 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 너는? 저도 못 먹었는데 잠깐 교대해 드릴까요? 아니다. 손님들이 너를 찾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나중에 먹을게.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저기 사격 처음 해보는데 어떤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민준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이시라면 이 모델을 추천해요. 반동이 적고 다루기 쉬워서 초보자분들께 좋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어떻게 잡나요? 너무 작아 보이는데. 처음엔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하세요. 10m 정도에서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면 거리를 늘려가면 돼요.
혹시 옆에서 지켜봐 주실 수 있나요? 혼자 하기엔 좀 무서워서요. 물론이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민주는 여성 손님을 사격 부스로 안내했어요. 자세를 잡아주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설명했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몸은 조금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팔은 쭉 뻗지 마시고 살짝 구부려 주세요. 첫 발이 나갔을 때 여성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처음엔 다 놀라요. 귀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세요. 근데 관역이 안 맞았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 치곤 자세가 좋았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금세 늘 거예요. 여성은 민준의 격려에 힘을 얻어 계속 연습했어요. 10발을 쏘고 나니 그중 5발이 관역에 맞았죠. 와, 맞췄어요. 보세요. 금세 늘었잖아요. 정말 가르치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원래 이 일 오래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민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사격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때 갑자기 한 손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방아쇠가 안 당겨져. 민준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어디 보여주세요. 권총을 받아든 민준은 금세 문제를 파악했어요. 안전장치가 걸려 있네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 그런 거였구나. 고마워. 괜찮아요. 안전장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거니까 꼭 확인하고 쏘세요.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민주는 피곤했지만 손님들을 도와주는 걸 즐겼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사격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몇 명의 손님들이 남아 있었죠. 민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후에 처음 온 여성 손님이 인사를 했어요. 별 말씀을요.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이렇게 친절한 곳은 처음이에요. 손님을 배웅하고 난 후 민주는 사격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총기를 정비하고 탄창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민준아, 오늘 하루 어땠냐? 강철수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늘었네요. 너 덕분인 것 같다. 손님들이 다 너를 칭찬하더라.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성실함도 재능이야. 그런데 민준아. 네. 너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냐? 내 실력이면 더 큰 곳에서 일할 수도 있을 텐데.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아직 뚜렷하게 정한 건 없어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만 있기엔 아깝다. 아버지, 저는 이 일도 좋아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보람있거든요. 강철수는 아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래도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라. 내 실력을 알아주는 곳이 분명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해가 지고 사격장에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탕탕탕 울려 퍼졌던 총소리도 완전히 잦아들었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민준아. 네, 아버지도 수고하셨어요. 민주는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사격장 문을 닫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또 지나갔죠.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특수부대 시절에 치열했던 훈련과는 전혀 다른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격장 문이 활짝 열리며 눈에 띄는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고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비싼 가죽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사격장이구나. 양복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친구들도
하나같이 화려한 차림이었죠. 민주는 카운터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손님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응, 처음이야. 난 브래든 밀러고 이 친구들은 내 동료들이야. 브래든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27 정도로 보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격 경험은 있으신가요? 당연하지. 나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사격 실력자야. 브래드는 자랑스럽게 가죽 케이스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봐. 최신형 권총이야. 가격만 해도 $10,000가 넘어. 케이스를 열자 반들반들한 권총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비싸 보이는 총이었어요. 우와, 브래든. 이거 진짜 멋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브래드는 더욱 우쭐해지며 총을 들어 보였어요. 이건 특수 제작된 거야. 장갑차도 뚫을 수 있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갑차를 뚫으려면 권총으론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총알들도 봐. 네이비실에서 쓰는 특수 탄환이야. 브래든이 탄창을 꺼내며 자랑했습니다. 정말? 네이비실에서 쓰는 거야? 물론이지. 내가 그쪽 관계자랑 아는 사이거든. 친구들은 브래든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브래든, 너 정말 대단하다. 역시 백만장자는 달라.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명백한 허위 정보들이었거든요. 브래든이 계속해서 허풍을 떨었습니다. 작년에 라스베거스에서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했어. 진짜? 어떤 대회였는데? 국제 권총 사격 챔피언십. 거기서 내가 신기록을 세웠지.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대회는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래든이 갑자기 돌아봤어요. 뭐라고? 권총으로는 장갑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비실에서 쓰는 탄환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순간 사격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든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저는 군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어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국 군대에서 뭘 배웠다고? 브래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친구들도 민준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든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이 동양인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브래든은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내가 허풍쟁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정보? 내가 뭘 안다고? 브래든이 민준에게 다가섰어요. 키가 큰 브래든 앞에서 민준은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통 미국인이야. 너 같은 동양인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오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 웃기지 마. 너는 여기서 청소나 하는 알바생 주제에. 브래든이 민준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돈도 없어서 이런 데서 일하는 주제에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 친구들도 브래든에게 가세했습니다. 맞아, 브래든. 저런 애가 뭘 안다고. 동양인들은 항상 잘난 척하더라. 민주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모욕을 들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브래든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기를 해보자. 내기요? 응. 내가 그렇게 잘 안다면 나랑 사격으로 승부를 보자고. 브래든의 제안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 좋은 아이디어다.
브래든, 저 애 혼내줘.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굳이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무서워서 못하겠어? 브래든이 비웃으며 도발했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50m 거리에서 권총 사격. 각자 10발씩 쏴서 총점으로 승부를 보자. 만약 내가 이기면 5천만 원을 줄게. 하지만 내가 지면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브래든의 조건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재미있어지는군. 브래든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사격장 안에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브래든이 자신의 비싼 권총을 들며 말했어요. 긴장감이 사격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브래든이 자신만만하게 사격 붓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자랑스러운 고급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자, 다들 잘 봐. 프로의 실력이 어떤 건지 보여주지. 브래든이 큰 소리로 말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브래든, 화이팅! 저 동양인 애한테 제대로 보여줘.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어요. 민주는 카운터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브래든의 자세와 총 다루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브래든이 표적을 향해 권총을 들었어요. 50m 거리의 관역이 설치됐습니다. 이 거리쯤이야 껌이지. 브래든이 자신있게 말하며 조준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의 자세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팔꿈치가 너무 굽어 있고 호흡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관중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였죠. 탕! 브래든의 첫 발이 나갔습니다. 8점. 직원이 점수를 외쳤어요. 오, 좋은데. 역시 브래든이야.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브래든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두 번째 발을 쏘기 전에 브래든이 뒤돌아 민준을 봤어요. 어때, 무서워졌어?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용서해 줄게. 계속하세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래든이 다시 조준하며 두 번째 발을 쐈어요. 9점. 더 좋은 점수가 나오자 관중들이 놀랐습니다. 와, 점점 좋아지는데? 저 동양인 완전 망했네. 브래드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맞지? 이게 진짜 실력이야. 세 번째 발은 7점, 네 번째는 9점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점수들이었어요. 브래든이 총을 잠시 내리며 땀을 닦았어요. 휴, 역시 긴장되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브래든, 넌 정말 천재야. 저의 표정 봐. 완전 절망적이야. 친구들이 민준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부터 브래든의 컨디션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6점, 8점, 7점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어라, 좀 떨어지네? 괜찮아, 브래든. 원래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친구들이 변명해줬지만 브래든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스쳤어요. 여덟 번째 발에서 겨우 9점을 기록했습니다. 좋아, 다시 감 찾았어. 아홉 번째는 8점, 마지막 열 번째는 7점이었어요. 모든 발을 쏜 브래든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휴, 끝났다. 총점이 얼마지?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85점입니다. 85점? 나쁘지 않은데? 브래든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실제로 일반인 치고는 꽤 괜찮은 점수였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감탄사가 나왔어요. 85점이면 정말 잘한 거 아냐? 저 동양인이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브래든이 생각보다 잘하네. 브래든이 의기양양하게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어때? 85점. 이길 자신 있어? 해보겠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좋아. 그럼 내 차례야. 브래든이 비켜서며 팔짱을 꼈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사격부스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사격장의 일반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저 싸구려 총으로 어떻게 우리 브래든을 이겨? 맞아, 총부터가 다르잖아. 친구들이 민준의 권총을 보고 비웃었어요. 민준은 그들의 조롱에 신경 쓰지 않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50m 앞의 관역을 바라봤어요. 자, 시작해봐. 85점 넘길 수 있을까? 브래든이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탕! 첫 번째 발이 나갔는데 점수판에 6점이 떴어요. 6점? 와, 시작부터 망했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브래드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하, 6점? 정말 실망스럽네. 브래든보다 훨씬 못하잖아. 두 번째 발도 6점이었습니다. 또 6점? 이거 완전 게임 끝인데? 저애 완전 긴장한 것 같아. 세 번째 발은 7점이었어요. 여전히 낮은 점수였습니다. 브래든이 더욱 신이 났어요. 이런. 큰 소리 치더니 이 정도야? 동양인답게 허풍만 컸네. 친구들도 민준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네 번째 발을 쏘기 전에 잠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세를 잡았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사격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발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기록한 거였어요. 어라,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관중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여유만만했어요. 아무리 자세를 바꿔도 실력은 실력이지. 맞아. 이미 점수 차이가 너무나. 친구들이 브래든에게 동조했습니다. 민준이 다시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탕! 네 번째 발이 나갔습니다. 9점. 점수판에 9점이 떴어요. 갑자기 점수가 올라간 거였습니다. 우연히 잘 맞았나 보네. 브래든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 발을 준비하는 민준의 모습이 달랐어요.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팔의 자세까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진짜 자세였어요. 탕! 10점. 이번엔 만점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10점. 갑자기 점수가 올라갔네. 브래든의 표정에도 변화가 일었어요. 여유로운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하지만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여섯 번째 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호흡법까지 완전히 달랐어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절반만 내쉰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10점. 또 만점이었어요. 뭐야, 연속으로 10점? 이상한데? 처음엔 못 쏘더니. 관중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든이 불안한 듯 친구들을 봤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걱정 마, 브래든. 아직 점수 차이가 있어. 하지만 친구들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민준은 계속해서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모든 기술이 되살아났어요. 7번째 발, 탕, 10점, 세 번째 연속 만점이었습니다. 이제 사격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준에게 집중했습니다. 브래든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자식, 뭔가 숨기고 있었나? 8번째 발을 준비하는 민준을 보며 브래든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매번 똑같은 자세, 똑같은 호흡, 똑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탕, 10점, 네 번째 연속 만점이었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연속으로 10점이 나올 수가 있나? 저 사람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브래든이 손에 땀을 쥐며 민준을 노려봤어요. 이상해, 분명히 이상하다고. 9번째 발 차례였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조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탕, 10점, 5번째 연속 만점이었습니다. 이제 브래든의 친구들조차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가능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브래든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전히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발이었어요. 민준이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탕, 마지막 발이 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점수판을 바라봤습니다. 10점, 6번째 연속 만점이었어요. 사격장 전체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박!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직원이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는데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믿을 수 없는데요. 뭐가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구멍이 하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탄환이 같은 곳에 맞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정확도죠. 사격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브래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직원이 표적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구멍이 단 하나만 뚫려 있었어요. 이건 올림픽 선수급 정확도입니다. 직원의 말에 사격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올림픽 선수급? 그럼 저 사람 진짜 프로인 거야? 관중들이 민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브래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표적지를 바라봤어요. 이게 말이 돼? 모든 총알이 같은 곳에? 브래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친구들도 당황해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권총을 내려놓았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수 계산 부탁드려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5점입니다. 하지만 정확도 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네요. 같은 점수였지만 모든 사람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브래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이런 실력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어. 브래든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때 한 관중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어. 벌써 조회수가 10,000명 넘었어. 진짜? 댓글도 폭주하고 있어. 모두 저 한국인에게 관심 집중이야.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와, 저 한국인 실력 진짜 대박이다. 모든 총알을 한 곳에 맞히다니 말이 돼? 브래드는 완전히 당했네. 브래든이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다 방송되고 있었다고? 브래든,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친구들도 당황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사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너 어디 가는 거야? 브래든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일하러 가요. 일하러? 너 농담하는 거야? 아니요. 내기는 끝났잖아요. 민준의 차분한 반응에 브래든이 더욱 흥분했어요. 끝났다고? 너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수만 명이 이걸 보고 있다고. 브래든이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관중들도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사건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 정말 대단하다. 브래든은 완전히 굴욕당했네. 진짜 프로 실력이야. 브래든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너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지? 속인 게 아니라 실력을 숨겼을 뿐이에요. 실력을 숨겼다고? 왜?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서요. 이 말에 관중들이 더욱 감탄했어요. 와, 겸손하기까지 해. 진짜 멋있다. 브래드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실력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 누구야? 올림픽 선수야? 아니요. 그냥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한국 군대에서 이런 실력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요. 특수부대? 브래든과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럼 진짜 군사훈련을 받은 거네. 브래든이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였어. 브래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됐네.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브래든,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이미 다 끝났어. 그때 민준이 브래든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기에서 이겼지만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무승부로 하죠. 민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브래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승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중들이 더욱 큰 박수를 보냈어요.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승자지. 브래드는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을 바라만 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준의 관대한 제안에 사격장 전체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무승부라고? 말도 안 돼. 브래든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완전히 졌어. 모든 사람 앞에서. 휴대폰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한국인 정말 멋있다. 저런 실력자가 숨어 있었다니. 브래드는 완전히 망신당했네.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역시. 브래든이 댓글들을 보더니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겠네. 친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래든, 집에 가자. 응,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브래드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한 관중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뉴스에서 연락 왔어. 뉴스에서? 사격장 전화기가 계속 울렸어요. 강철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CNN에서요? 아, 그 영상 때문에? 강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어요. 민준아,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CNN에서요? 응.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나 봐. 민준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ESPN이야. ESPN도요?
계속해서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ABC, MBC, 한국 KBS까지 연락 왔어. 사격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브래드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더욱 초라해졌어요. 저 사람은 유명해지고 나는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친구 중 하나가 브래든을 위로했습니다. 브래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완전히 바보가 됐어. 그런 브래든을 보며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브래든이 화를 냈지만 민준은 차분했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이게 단순한 실수야? 제가 특수부대 출신인 걸 말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어요. 민준의 사과에 브래든이 당황했습니다. 너가 사과할 이유는 없어. 잘못한 건 나야. 브래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내가 너를 무시하고 인종차별 발언까지 했잖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브래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브래든도 잘못을 인정하네. 그래, 이래야지. 민준이 브래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브래든이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두 사람이 악수하자 사격장 전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던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적이다. 이게 진짜 멋진 모습이지.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줬다. 브래든도 용기 있게 사과했네. 그때 기자들이 사격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민준 씨 맞죠?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민준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저는 별거 한 게 없는데요. 별거 아니라뇨.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었어요. 100만 뷰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강철수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유명해졌네. 아버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한국의 자부심을 보여준 거야.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평소에도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셨나요? 브래든 씨와 내기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민준이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정확한 사격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매일 수백 번의 반복 훈련을 했고 그게 몸에 배었죠. 오늘 일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겸손하시네요. 이런 실력자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브래드는 한쪽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자신과 민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품의 차이였어요. 친구들이 브래든에게 말했습니다. 브래든, 우리 이제 가자. 응, 가자. 브래든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민준을 봤어요. 민준, 다시 한번 고마워. 별 말씀을요. 브래든과 친구들이 사격장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브래든이 사격장을 떠난 후에도 기자들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민준은 하루 종일 인터뷰에 시달렸어요. CNN 생방송 출연 요청이 또 들어왔어. 강철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야.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민준은 고민했지만 결국 몇 개의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저녁 뉴스 시간 CNN에서 민준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한국 특수부대 출신 강민준 씨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가 민준을 소개했어요. 민준 씨,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여주신 사격 실력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특수부대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예요. 개인적인 실력이라기보다는 한국군의 우수한 훈련 시스템 덕분이죠. 민준의 겸손한 답변에 앵커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707 특수임무단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엄격한 훈련과 정신교육을 통해 최고의 군인을 양성해요. 그런 훈련이 오늘 같은 결과를 만든 거군요. 네, 정확한 사격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정신 자세예요. 인터뷰가 끝나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이 이런 일을 해냈다니 자랑스럽다. 707부대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정말 자부심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사격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기 민준 씨 맞죠?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격 좀 가르쳐 주세요. 민준이 유명인이 된 거였어요. 사격장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예약 문의가 폭주했어요. 민준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예약이 한 달치나 들어왔어. 강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아버지. 하지만 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그 유명한 민준 아저씨예요? 그런 것 같네. 너는 누구니? 저는 김데이빗이에요. 10살이에요. 데이빗이라는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소년의 말에 민준이 감동했어요. 데이빗, 너도 한국계구나. 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이 동양인이라고 놀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아저씨 영상을 보고 나서 달라졌어요. 애들이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데이빗, 사격 배워보고 싶니? 진짜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기본부터 천천히 가르쳐 줄게. 민준이 데이빗에게 기본 자세를 알려줬어요. 먼저 안전이 가장 중요해. 총은 절대 사람을 향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자세가 중요해. 발은 이렇게, 팔은 이렇게. 데이빗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제 호흡을 해보자. 천천히 들이마시고 반만 내쉬고. 데이빗이 진지하게 연습했습니다. 와, 정말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 연습하면 늘어. 1시간 동안 기본기를 연습한 후 데이빗이 처음으로 관역을 마쳤어요. 마쳤어요. 정말 마쳤어요. 데이빗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데이빗.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민준이 데이빗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정확한 한 발은 표적을 맞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데이빗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음을 울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야. 아, 그런 뜻이에요.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민준이 데이빗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항상 자부심을 잃지 마. 그날 저녁 민준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브래든과의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같은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걸 알고 보람을 느꼈어요. 진짜 정확한 한 발은 관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맞히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준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1,000만 뷰를 넘어섰고 각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한국 특수부대 출신 청년, 미국에서 화제. 겸손한 영웅, 강민준의 이야기. 진짜 정확한 한 발은 마음을 울리는 것. 사격장에는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관광객들까지 찾아와 민준을 보려고 했어요. 정말 그 유명한 민준 씨 맞나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민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민준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 KBS 취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청와대에서도 격려 메시지를 보냈어요. PD가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여준 강민준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한국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인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촬영이 끝난 후 PD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같은 분 때문에 해외 한국인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데이빗이 사격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민준 아저씨, 데이빗, 오늘도 왔구나. 네, 오늘도 연습하러 왔어요. 데이빗은 민준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도 당당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반에서 발표할 때 한국 특수부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땠는데? 모든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고 했어요. 민준이 뿌듯해했어요. 잘했어, 데이빗.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한국계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데이빗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저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네요. 네, 그게 가장 뿌듯해요. 민준이 데이빗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수와 민준이 사격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덕분? 아버지가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철수가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내가 한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줬어. 저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소중한 거야. 문득 민준이 브래든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브래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하구나. 네,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래든이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던 거예요. 민준에게 배운 진짜 용기. 브래든이 그날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돈과 허세로 사람들을 무시했다. 특히 민준을 인종으로 차별했다. 하지만 민준은 실력으로 나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관용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민준, 고맙다. 너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브래든의 글이 화제가 되며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브래든도 변했네.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구나. 이래야 진짜 성숙한 사람이지. 민준은 브래든의 글을 보며 기뻤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밤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작은 사격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데이빗이 자부심을 찾았고 브래든이 변했고 많은 한국계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정확한 한 발은 표적을 맞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울려 퍼지던 총소리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든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격장은 예약이 석 달치까지 밀려 있었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민준 씨,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 왔어요. 강철수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요? 응, 한국 사격 대표팀 코치 제일에.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요? 선수도 아니고 코치를? 내 실력과 지도력을 높게 평가한다더라. 민준은 고민에 빠졌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였거든요. 어떻게 할까, 아버지?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때 데이빗이 뛰어들어왔어요. 민준 아저씨,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사격부를 만들자고 해요. 그런데 코치가 없어서 못 만든대요. 데이빗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국계 아이들이 10명이나 돼요. 모두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해요. 민준이 웃으며 데이빗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구나. 아저씨가 우리 코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데이빗, 아저씨도 고민이 많아. 그날 저녁 민준은 혼자 사격장에 남아 생각했어요. 올림픽 코치가 되면 큰 무대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었어요. 탕탕탕. 민준이 혼자 사격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실력이 여전히 대단하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준이 돌아봤어요. 브래든이 서 있었습니다. 브래든? 어떻게 여기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브래든의 모습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브래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브래든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변했어요.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브래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그것은 수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기에서 졌으니까 드려야 하는 돈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받지 않겠다고. 저는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잘못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민준이 난처해했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럼 좋은 일에 써주세요. 데이빗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브래든의 제안에 민준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런 뜻이라면. 네, 부탁드려요. 민준이 수표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브래든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둘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민준은 데이빗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정말 와주셨어요. 데이빗이 친구들과 함께 환영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민준 아저씨예요.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저씨, 우리한테도 사격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민준이 아이들에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먼저 자세부터 배워보자. 총을 잡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해. 사격은 상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자신과의 싸움이야.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1시간 동안 이론 수업을 한 후 실제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와, 진짜 총이에요. 무서우면서도 신기해요. 아이들이 흥미로워했지만 민주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총구는 절대 사람을 향하면 안 돼.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는 건 쏠 때만.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만지면 안 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데이빗이 첫 번째로 사격을 해봤습니다. 긴장하지 마, 데이빗. 천천히 해. 탕. 첫 발이 나갔지만 관역을 벗어났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민준이 격려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엔 호흡에 집중해. 탕. 이번엔 관역 가장자리에 맞았어요. 맞췄어요. 데이빗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대로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모두 서툴렀지만 민준의 지도 아래 점점 나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도 민준 아저씨처럼 잘 쏘고 싶어요. 아이들의 열정에 민준이 감동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민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해. 매일 와주실 거예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에게 강철수가 물었어요. 올림픽위원회 답변은 언제 하기로 했지? 내일까지요. 결정했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정했어요. 어떻게? 올림픽 코치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강철수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준이 브래든이 준 수표를 꺼내 보였어요. 이걸로 청소년 사격 교육센터를 만들 거예요. 청소년 사격 교육센터? 네. 데이빗 같은 아이들이 자부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우고 싶어요. 강철수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좋은 결정이야. 아버지도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부자가 함께 해보자. 다음 날 민주는 올림픽위원회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신 데이빗의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계 청소년들을 위한 사격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첫 수업 날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배울 거예요. 민준이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격은 단순히 관역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데이빗이 처음에 어땠는지 알아요? 민준이 데이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받고 위축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데이빗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한국계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데이빗처럼 될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민준의 청소년 사격 교실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기르게 됐어요. 민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뿌듯했어요. 진짜 정확한 한 발을 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데이빗이 주니어 사격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였습니다. 민준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데이빗이 트로피를 들고 뛰어왔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데이빗. 선생님 덕분이에요. 시상식에서 데이빗이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민준 선생님이 저에게 자부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정확한 한 발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사격장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데이빗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표적에 정확히 맞는 총알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꽂힌 자부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민준의 진짜 사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 큰 목소리! 우린 웃으러 온 게 아니다! 미국 대표 리처드 크로웰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국제회담장을 울렸습니다. 20여 개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죠. 한국 대표단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통역관은 손을 떨었고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담장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그때 뒤편 구석 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23세 여대생 한서연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센터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20여 개국 대표단이 모인 이번 회담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국 대표단석 맨 앞에는 박정호 수석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그는 국회의원 출신답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죠. 이은영 통역관님,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대표님.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이은영 통역관이 손에 든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45세인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표단 뒤쪽 구석진 자리에는 한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3세 여대생인 서연은 낡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참관 학생 자격으로 온 그녀는 검소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죠. 오늘 회의는 중요하니까 열심히 기록해야겠어.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가방 옆에는 테이프로 붙인 자리가 몇 곳 보였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딸아, 오늘 중요한 회의라고 했지. 아빠가 응원한다. 화이팅! 택시기사인 아버지 한성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미국 대표단석에서는 리처드 크로웰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55세의 그는 정치인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회담도 우리 주도로 가겠군. 리처드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가득했죠. 리처드의 보좌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 쪽 자료도 검토해 봤는데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매번 그래왔으니까. 북유럽 대표단석의 마르코 안드레센은 한국 대표단 쪽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또 조용하게 앉아만 있겠지. 52세인 마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르코 옆에 앉은 여성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죠. 발언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회담장 한켠에서는 기자 정윤호가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6세인 그는 한국 언론사 소속으로 이번 회담을 취재하러 왔어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정윤호가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이 소극적으로 나올까봐 걱정됐어요. 정윤호의 선배 기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항상 조용하잖아. 오늘도 별일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죠. 회의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각국 대표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며 날선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옆자리에 노 교수가 서연을 보며 물었어요. 학생은 어느 대학에서 온 건가?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노 교수가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국제학과면 언어도 잘하겠구만. 아니에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에도 도서관에서 언어 공부를 했어요. 이탈리아 대표단의 엘레나 로시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48세인 그녀는 외교관 경력 25년의 베테랑이었어요. 오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엘레나가 통역기를 귀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 사토아키라는 조용히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60세인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을 번갈아 보았어요. 젊은 외교부 서기관 최규현이 박정호 대표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회의 시작 5분 전입니다. 알겠네. 모든 준비는 끝났나? 네, 완벽합니다. 38세인 최규현이 긴장한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첫 국제회담 참석이라 떨렸어요. 박정호 대표가 최규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나서지 말고 상황만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메모장을 펼치고 날짜를 적었어요.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메모장 첫 페이지에는 각국 대표들의 이름이 미리 정리돼 있었어요. 그때 회담장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 대표단이 늦게 도착해서 부산하게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으로 늦었네요. 뒤늦게 온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리처드가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시간관념이 없군. 회담장 곳곳에서 통역사들이 장비를 점검했어요. 여러 언어가 오고 가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통역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준비됐습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리처드가 서류를 펼치며 동료와 대화했어요. 한국은 말도 별로 안 할 테니 편하겠군. 맞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두 사람의 대화가 주변에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큰 편이라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볼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은영 통역관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이 좀 아파서요. 그녀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긴장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려 있었어요. 회담장의 조명이 밝아지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마르코가 한국 쪽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학생도 구경만 하러 온 거겠지.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실력을 그는 전혀 몰랐어요. 사회자가 회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드디어 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통역사들도 준비를 마쳤어요. 서연은 볼펜을 꽉 쥐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카메라 앵글을 맞췄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자료를 펼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회담장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찬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줄은요. 첫 번째 의제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실질적 협력입니다. 리처드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이익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정호 대표는 메모만 하며 듣기만 했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외국 대표들이 복도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가는 길에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말이 없네. 리처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항상 그래요. 작은 나라니까 할 말도 없겠죠. 마르코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건방졌어요. 한국은 여전히 원조받던 시절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독일 대표의 보좌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복도 구석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아. 회의는 어때? 택시 안에서 들려오는 한성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손님을 기다리며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어요. 우리 딸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힘이 났습니다. 회담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은영 통역관이 물을 마시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외국 대표들 말이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학생이 뭘 도와요. 이은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회의가 재개되자 마르코가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했어요.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원조만 받을 셈인가요? 마르코의 말에 회담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한국 쪽을 쳐다봤어요. 박정호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체면 때문에 강하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신중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어요. 신중함과 소극성은 다른 거 아닌가요? 회담장의 분위기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빠르게 쏟아지는 외국어 발언들을 번역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이
박정호 대표 귀에 속삭였어요. 대표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박정호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메모장에 빠르게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윤호 기자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수세에 몰렸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엘레나 로시는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방적인 공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본 대표 사토 아키라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봤어요. 마르코가 다시 한번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들이 모두 굳어졌어요. 노 교수가 안경을 벗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볼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리처드가 마르코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해요. 소극적인 태도로는 발전이 없죠. 두 사람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한국을 겨냥한 협공 같았어요. 회담장의 다른 대표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불편해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어요. 박정호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리처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도전적이었어요. 박정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윤영 통역관은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통역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정호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윤호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답변인 것 같네요.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담장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각국 대표들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김밥 하나만 사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 혼자 앉지 말고 이리 와서 먹어. 노 교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먹을게요. 그때 리처드와 마르코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가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전 회의는 재미있었어. 리처드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한국 대표 얼굴 보셨죠? 완전히 당황하더군요. 마르코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건방진 면이 있어서 한번 눌러줘야 했어요. 맞아요. 국제 무대에서는 실력이 전부거든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김밥을 씹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한편 한국 대표단 테이블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자극하지 말자. 큰 파문은 피해야 해. 박정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윤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역에만 집중하자. 괜한 실수하면 더 곤란해져. 노 교수가 안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박말순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아, 밥은 먹었니?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 손녀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경상도 사투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전화를 끊은 서연은 잠시 울컥했어요.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오전에 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마르코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또다시 한국을 향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회담에 와서도 구경만 하는 것 같은데요. 리처드의 발언에 회담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박정호 대표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망설였어요. 아침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마르코가 직접적으로 압박했어요. 저희는 박정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이은영 통역관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리처드가 빠르게 쏟아내는 전문 용어들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통역도 제대로 안 되네요. 리처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회담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통역관도 실력이 부족하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한국 대표단의 귀에 들렸어요. 정윤호 기자는 이 장면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한국이 조롱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녀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작은 나라가 무슨 국제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회담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 쏠렸습니다. 말은 길어도 행동은 없지 않나요? 리처드도 거들었어요. 박정호 대표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외교적 파문을 우려했습니다. 최규현 서기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떨었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볼펜을 꽉 쥐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작은 나라, 큰 목소리. 우린 웃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말에 몇몇 대표들이 피식 웃었어요. 한국에 대한 조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회담장은 한국이 완전히 모욕당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한국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리처드의 조롱이 회담장을 울리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단에 쏠려 있었어요. 박정호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은영 통역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최규현 서기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 뒤편 구석자리에서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가 회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돌아갔어요. 학생이 뭐 하는 거야? 노 교수가 당황하며 서연을 말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이 뭘 하려는 거야? 앉아. 박정호 대표가 황급히 제지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학생까지 나서네요. 이거 정말 웃기는 상황이군. 맞아요. 학생이 무슨 국제회담에 끼어들어? 마르코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리처드 크로웰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회담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연의 영어 실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크기가 가치를 결정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회담장 전체에 퍼졌어요.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감히. 그가 말하려던 순간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어였어요. 프랑스 대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력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연의 불어 발음도 완벽했어요. 마치 원어민 같았습니다. 회담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학생이 누구야? 언어를 몇 개나 할 수 있는 거지?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이어갔습니다. 무시와 편견은 진정한 협력을 방해할 뿐입니다. 스페인계 대표들이 눈을 크게 뜨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마르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아랍어로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나타납니다. 중동 대표단이 놀라워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윤호 기자는 카메라를 서연에게 고정시켰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 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중국어로 이어갔습니다. 소통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입을 다물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 실력이었습니다. 서연이 러시아어로 계속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파트너여야 합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이 이탈리아어로 말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엘레나 로시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회담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서연의 7개 국어 연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르코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저 학생이 정말 우리 참관생이야? 박정호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노 교수가 감탄하며 답했어요. 저런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최규현 서기관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말했어요. 작다고 해서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회담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다른 대표들도 따라했습니다. 사토 아키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윤호는 계속해서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 보내야겠다.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리처드와 마르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회담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여전히 서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연의 7개 국어 연설이 끝나자 회담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엘레나 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설이었어요. 이런 인재가 한국에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내용도 훌륭했어요. 맞습니다. 진정한 국제적 감각이네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정체가 뭐야? 단순한 참관생이 아니지? 저는 정말 학생입니다.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이에요. 서연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노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언어는 어디서 배웠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역 일을 했어요. 그때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모두가 더욱 놀랐어요. 독학으로 저 정도까지? 최규현 서기관이 감탄했어요. 이은영 통역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체면을 세웠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정윤호 기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학생이라 인터뷰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정윤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편 리처드와 마르코는 당황한 채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리처드가 마르코에게 물었어요. 몰랐어요. 저런 인재가 있을 줄은. 마르코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엘레나가 회담장에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국제 협력의 정신을 받습니다. 그녀의 말에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소통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죠. 스페인 대표도 동조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대표들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중국 대표가 서연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중국어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러시아 대표도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러시아어 실력에 감탄했어요. 과찬이세요. 서연이 러시아어로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랍 대표단도 아랍어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완벽한 아랍어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서연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대표는 이 광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은영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윤호는 계속해서 이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 뉴스가 될 거야. 그가 혼잣말했어요. 리처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어요.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한성수의 문자였어요. 딸아, TV에서 내가 나온다고 하네.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확인했어요. 엘레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제 시간 되면 이야기 더 나눠요. 네, 영광이에요. 서연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회담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서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그녀의 의견을 궁금해했어요.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레나가 물었어요. 저는 학생이라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니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모두가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오늘 회담의 주인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23살 여대생이 국제 무대를 뒤흔든 것이에요. 서연의 연설 이후 회담장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선 진짜 외교를 봤어요. 프랑스 대표도 동조했어요. 리처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회담 질서 위반 아닌가요? 그가 억지로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엘레나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이었는데요. 그녀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다른 대표들도 엘레나를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국제 협력이죠.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마르코는 완전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아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정윤호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한국 대표단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체면을 세웠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 학생이 진짜 한국의 미래다. 맞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규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은영 통역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서연이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그때 중국 대표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 인재를 보며 아시아의 희망을 봤습니다. 그의 말에 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대표 사토 아키라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다리를 봤어요. 그의 말에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이 상황이 어색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참관생이라 이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엘레나가 손을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두 배웠어요. 스페인 대표도 거들었어요. 리처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회담이 아니에요. 그가 억지로 항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회담이 뭔가요? 서로 존중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엘레나가 반박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담을 보는 것 같아요. 독일 대표도 동조했어요. 마르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윤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편집장님, 네. 지금 생중계하고 있어요. 네, 대박이에요. 그가 전화를 받으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서연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하지만 노 교수가 말했어요. 학생이어도 훌륭한 건 훌륭한 거야. 맞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죠. 박정호 대표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회담장은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시간 되면 우리나라도 방문해 주세요.
저희도 이런 인재와 교류하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제안이 쏟아졌어요. 리처드와 마르코만 구석에서 썰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어. 리처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너무 성급했나 봐. 마르코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 모든 관심이 신기했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담은 완전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23살 여대생이 국제 무대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서연의 마지막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회담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역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대표들이 서연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이시고 할머니는 시골에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숙연해졌어요. 언어 공부는 번역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익혔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연의 이야기에 회담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에게서 배웠어요. 나라는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의 말이 통역기를 통해 각국 언어로 전해졌어요. 오늘 여기서 한국이 작다고 목소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작은 것에서도 큰 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르코도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등한 지구촌 가족입니다. 서연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그녀가 외쳤어요.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 대표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회담장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대표단도 감격해서 일어났습니다. 박정호 대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노 교수가 감탄했어요. 이은영 통역관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서연아. 최규현 서기관도 박수를 치며 감격했어요. 정윤호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그가 흥분해서 중얼거렸어요. 기립박수는 5분간 계속됐습니다. 리처드와 마르코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감격스러워하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다가와서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도 악수를 청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서연과 악수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중국어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와 교류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진정한 국제 감각을 배웠습니다. 스페인 대표는 스페인어로 찬사를 보냈어요. 정말 완벽한 스페인어였어요. 아랍 대표들도 아랍어로 감탄했어요.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어로 격려했어요. 서연은 각각의 언어로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회담은 처음 봐요. 그의 목소리도 감격에 차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완전히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박정호 대표가 뿌듯해했어요. 정윤호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회담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나라, 큰 목소리라는 조롱은 사라지고 작은 나라, 큰 울림이라는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자 회담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정말 부끄럽네요. 리처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르코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엘레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게 진짜 외교예요. 언어로 마음을 연결하는 거죠. 독일 대표도 감탄했어요. 정윤호는 계속해서 촬영하며 흥분했습니다. 이거 전 세계 톱뉴스 될 거야. 그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 대표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네, 서연이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윤영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노 교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줬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중국 대표가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꼭 베이징에 놀러 오세요. 일본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쿄에서 만나요. 각국 대표들이 서연과 개인적인 인연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 정신을 봤어요. 회담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했어요. 서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졌어. 최규현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정호 대표도 뿌듯해했어요. 정윤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었어요. 정말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어요. 리처드와 마르코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 너무 성급했어.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나 봐. 두 사람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회담이 마무리되자 각국 대표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요. 여기저기서 요청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응했어요. 한국 대표단도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았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런 인재를 키웠나요? 각국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박정호 대표가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거든요. 젊은 세대가 정말 뛰어나요. 회담장은 완전히 한국 찬양 모드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 큰 울림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한성수의 전화였습니다. 딸아, 내가 TV에 나온다더라.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최고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격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박말순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우리 손녀 잘했다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가족들. 회담은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회담이 공식 종료된 후에도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연을 둘러싸고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 씨, 졸업하면 외교부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엘레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그런 생각까지는.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윤호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편 한국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 한서연 학생이에요. 박정호 대표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고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던 한성수는 라디오에서 딸 이야기가 나오자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 딸이 정말? 그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할머니 박말순도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손녀가 TV에 나온다며요? 그래요. 우리 서연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아이가.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회담장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서연과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중국어였어요. 어디서 배웠나요? 중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웠어요. 서연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독일 대표도 물었어요. 독일어는 어떻게? 독일 제과점에서 일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일하면서 언어까지 익히다니. 각국 대표들이 감탄했어요.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할 만해요. 서연이 너그럽게 답했어요.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편견을 가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어요. 서연의 포용력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정윤호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연 학생,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에요. 다만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앞으로 계획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서연의 인터뷰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담장을 나서는 서연에게 각국 대표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꼭 연락해요. 우리나라에 오면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서연은 모든 사람들과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나오는 서연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학생,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하지만 박정호 대표가 막았어요. 학생이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기자들이 아쉬워했어요. 서연이 짧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딸아, 지금 온 나라가 내 이야기로 떠들썩해. 정말요? 택시 타는 손님들이 모두 내 이야기를 해.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컨벤션 센터를 나서는 서연을 시민들이 알아봤습니다. 저 학생이 7개 국어로 연설한 그 학생이네.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서연 이야기였습니다. 국제회담에서 7개 국어로 연설한 한국 여대생. 작은 나라 큰 울림을 보여준 23세 대학생. 가난한 집안 출신이 독학으로 익힌 놀라운 언어 실력.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자신의 작은 기숙사 방에서 뉴스를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대학교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학생과 교류하고 싶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
여러 제안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공부나 열심히 할게요. 그럼에도 그날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을 이유가 없다는 자부심도 심어주었어요. 서연이 남긴 울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감동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작은 나라, 큰 울림. 이 말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